안녕하십니까, 현정석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뭘로 보이십니까? 토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 오리로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끼로 보이는 순간에 오리가 안 보이고요. 오리가 보이는 순간에 토끼가 안 보입니다. 즉 토끼와 오리 둘 다 같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보기가 쉬운 것이죠. 자, 이거는 오목합니까? 볼록합니까? 앞에서 보면 오목하고 뒤에서 보면 볼록합니다. 오목과 볼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막대자석이라고 해봅시다. N극, S극입니다. 이걸 반으로 톡 쪼개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이 녀석이 N극, S극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N극, S극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건 이면에는 바로 유리한 사건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전화위복 창의성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자동차 에어잭을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해로운 거죠. 근데 이 자동차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에어잭이 있습니다. 쇳덩이 잭을 밑에 고정시키고 차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을 해서 차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바로 이처럼 유해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것, 이게 전화위복 창의성이 됩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볼 줄 아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 그게 전화위복 창의성이 됩니다. 사과 사진을 보고 있는데 1991년 가을에 일본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사과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 현에 사과가 떨어져 버렸죠. 많은 농부들이 떨어진 사과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농부는 땅에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사과라는 브랜드를 내놨는데 그 전에 매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씨가 뭘로 보이십니까? WD54J죠. 근데 이 글자를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컴퓨터는 이걸 사람처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문자를 캡차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묻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입력하는데 약 10초가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보면 2억 명의 인구가 이 캡차를 입력을 하는데요. 나는 컴퓨터가 아니야, 사람이야 해서 WD54J를 입력하는데 약 10초가 걸리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무려 6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박사과정 유학생이었던 루이스 폰 안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걸 좀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바로 그게 리캡차입니다. 리캡차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글자를 묻습니다. 하나는 고문서에서 컴퓨터가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차리지만 컴퓨터는 읽기 힘든 글자를 묻고, 하나는 이 사용자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묻는 글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리캡차를 입력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고문서를 해독하게 되는 겁니다. 루이스 폰 안의 리캡차 아이디어를 구글 회사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문서 해독에 이 리캡차를 활용을 했는데 구글은 무려 1억 3천만 권의 전자도서관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리캡차를 이용한 바로 이 서비스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해로움을 유익한 용도로 바꾸는 것,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전화위복 창의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프로펠러 날개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프로펠러 날개가 회전을 하면 거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품이 터지면서 프로펠러 날개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프로펠러 날개에서 생기는 이 거품이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 적의 배를 부수는 어뢰인 경우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어뢰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생기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게 되면 이걸 초공동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뢰가 거품을 감싸게 되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이 어뢰에 거품이 생겨나는 이 해로운 현상, 왜냐하면 적이 배가 알아차렸거든요. 아, 지금 적이 어뢰를 쏘았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데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런 거품 현상을 유익한 용도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시크발 어뢰인데요. 이 어뢰는 가스를 어뢰 앞부분으로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뢰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품 속을 날아가는 거죠. 물 속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품 속을 날아가기 때문에 일반 어뢰보다도 속도가 무려 5배나 더 빠릅니다. 그러니 적이 거품이 터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이미 공격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초공동 현상을 이용한 시크발 어뢰를 또 이용하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자, 황제 펭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손발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7월의 온도도 영하 60도입니다. 굉장히 추운 극지방에 사는 이 황제 펭귄은 이 체온이 발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손과 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얼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짧으니까 올라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이때 황제 펭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펭귄도 하늘을 납니다. 어떻게 펭귄이 하늘을 날까요? 바로 초공동 현상이라는 거품을 일으키는데요. 황제 펭귄은 육지 위로 얼음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날개짓을 퍼덕거립니다. 그래서 공기에 거품을 일으키고서는 수심 15m, 20m로 잠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날개짓을 퍼덕거리면 거품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기 몸을 거품으로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시크발 어뢰처럼 펭귄의 몸을 전체를 거품으로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로운 게 유익한 용도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댄 에리얼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경제 잡지를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59달러의 온라인 버전과 그 다음에 125달러의 인쇄 매체와 125달러의 온라인 버전과 인쇄 매체를 둘 다 제공해 주는 것.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이걸 택할 사람이 없죠. 이건 하나를 더 주는데요. 그래서 응답자들이 16%가 59달러를 택하고 84%가 125달러의 온오프라인의 인쇄 매체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택하지 않은 125달러의 이 미끼 상품에 해당하는 이 열등한 제품을 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9달러의 온라인은 68%가 선택이 되고 125달러의 온오프라인은 32%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열등한 125달러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끼 상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냐면 요 125달러의 온오프 상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 녀석이 자기의 매출을 높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햄버거 가게에 가서
너겟을 시키는데 6조각을 시킬까요? 9조각을 시킬까요?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이 6조각을 먹거나 9조각을 먹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20조각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조각을 먹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데 이 20조각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것의 매력이 올라가게 되냐면 9조각의 매력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열등한 20조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로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9조각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 것.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이런 전화위복의 창의성을 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해로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문제에서 유익함이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전화위복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